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양일보TV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023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초청으로 머지않아 다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담은 삼국 협력에 있어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진정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국제질서의 재편과 복합위기 속에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은 안보, 경제, 산업을 통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면서 그 중심에서 한미동맹은 자유의 연대를 끌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짚었습니다. 박 장관은 대북 정책에 대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규정했는데요. 그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놓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에 나선다면 우리는 정치, 군사,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과감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작년 1억 불, 금년 1억 3천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발전기, 의료장비, 지뢰 제거 장비, 긴급 후송 차량 등을 포함해 추가적 지원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는데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장 차관 인선 등 부분 개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정치, 통일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선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으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설명했고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발탁된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 현용인대 체육학과 교수의 인선 배경에 대해선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철한 자기관리가 있었겠느냐며 대학 교수와 장미란 재단을 통한 후학 양성도 하며 현장과 이론을 다 겸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1년여 만에 멈췄습니다. 저렴한 매물이 소진된 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지방은 하락폭이 줄어든 영향인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작년 5월 둘째 주부터 이어진 하락을 멈추고 1년 1개월 만에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4% 올라 6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고 경기도 아파트값은 0.03% 올라 지난주 수준을 유지, 인천은 0.03%에서 0.06%로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지방에서는 여전히 0.21% 오른 세종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전셋값은 역전세난 속에서도 수도권이 0.02% 올라 작년 1월 둘째 주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최근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하락으로 새 전셋집을 얻으려는 수요는 늘고 싼 전세는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에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재개합니다. 달러 기반의 100억 달러 규모이며 계약 기간은 3년인데요. 이번에 체결한 한일 통화스와프는 현재 외환시장이 불안해서라기보다 한일 간 경제 협력을 복원하며 대외 안전판을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어제 오후 일본 도쿄에서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과 제8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하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하기로 했는데요.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과 같은 비상시기에 상대국의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통화스와프는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성격이자 시장의 불안을 사전에 막는 심리적 안전판의 역할도 수행하는데요.
다만 이번 결정은 현재 금융 외환 시장이 통화 스워프를 가동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라기보다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는 지하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어제 25회 국정현안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전기차 충전기 지하 3층 제한은 새로 건축 허가받는 건물에만 적용돼 기존 충전기를 옮기지는 않아도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면 화재 진압이 용이한 범위가 지하 3층까지라는 소방청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전기차 충전기 수와 관련해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보급 목표에 맞춰 충전기를 123만 기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습니다. 2022년 기준 현재 충전기는 20만 5천 기로 8년 내 6배로 늘린다는 것인데요. 또 노후 아파트 등 전력량이 부족한 곳에 전력 분배형 충전기 설치가 어렵거나 수요가 급증한 곳에 이동형 충전기를 보급하기로 했고 무선 충전과 로봇을 활용한 충전 실증 사업도 벌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동양일보TV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